누전 가서 잡을 때도 상대에게 보여줄 때 누전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이렇게 하면 딱딱 붙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전이 됐을 때 쫙 붙어 주거든요. 이거 보세요. 바늘 끝까지 올라가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장을 가져서 일을 하는데 건물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밖에서 심심풀이도 일을 해요. 즉 그건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건물에 누전이 생겼다, 차단기가 고장났다, 조명이 고장났다. 이거는 우리말로 딸딸이 공사야. 딸딸이 공사. 돈이 얼마 안 되는 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업체에 부르면 공사업체 기사가 마구 맘대로 그냥 가가지고 공사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직원에 소속돼 있으니까 큰 일도 많은데 그런 데 가서 딸딸이 공사를 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공사는 누가 하느냐? 전기기사, 우리 같은 전기 기사들이 야매로 일을 해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기 안전을 누가 다 지켜줍니까? 전기안전공사가 지켜주고 전기공사업체가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기안전관리자, 전기를 잘 만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기 부분은 삼성, LG에서 서비스합니까?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가 다 공사를 하냐고. 그러면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냐고.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밤에 전기가 탁 나갔어. 누전으로 나갔던 차단기가 고장으로 나갔던 전등이 문제가 돼서 나갔던 간에 나갔을 때 야간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상가다, 어떤 가게다. 그럼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단호가 정전됐으니까. 그럼 그걸 와서 누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해줍니까? 안전공사에서 부르면 와서 해줍니까? 한전에서 와서 부르면 전화하면 와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전기공사업체, 전기업공사업체 둘 다 끄고 퇴근해서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전기 수리합니다. 누전 수리합니다. 올려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걸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에 소속했던 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한 6년 전까지는 했어요. 그러면 요즘은 안 하느냐? 요즘도 가끔 합니다. 가끔. 아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 왜? 예전 고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명도 교체해달라, 누전도 수리해달라, 이것도 좀 손봐달라, 이렇게 하면 가끔 밥 한 끼 먹고도 하고 몇만 원 받아서 수리도 해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요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기사 생활을 하면 꼭 건물의 전기만 만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건물의 전기와 똑같은 유사한 주택의 전기, 상가의 전기, 이런 전기 안전관리자들, 전기기사들이 없는 곳에 전기를 만지러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면 안 됩니다. 합니다.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합니다, 안 합니다 하는 것은 그거는 법으로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어떤 법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이거는 불법,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실상,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지. 전 세계적으로 실상에서 제도권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곳은 그 주변에서 기술자들이 할 수 없이 도와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서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정확하게 익혀야 되겠어요. 전기기사니까 전기를 만지는 기술도 익혀야 되겠지. 그 다음 누전 잡는 기술도 익혀야 되겠죠. 그 다음 과전류 진단하는 것도 익혀야 되겠지. 전압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죠. 용돈벌이를 하고 싶으면 그런 루트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술 갖고 있으면 주변에서 아름아름 와서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짭짤하게 수입을 얻는 분도 있습니다. 수입을 얻는 분도 많아요. 월급 가지고 만족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부업이 좀 갖고 싶다. 부업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야금 부업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가끔 비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예약만 받아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약이라 그런 게 뭡니까? 부탁을 받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기기사는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이제 제가 이게 쭉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저희 집 안에서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집을 그대로 비추면 누추하니까 그린 스크린을 이용해서
조금 뒷배경은 이쁘게 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저압 검정기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후쿠메다, 전압, 전류, 저항 모든 것을 다 잴 수 있는 만능 후쿠메다를 갖고 있는데 디지털을 갖고 있어. 내가 수치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을 갖고 있는데 아날로그를 저는 필히 갖고 있습니다. 지침이 달린 아날로그를 갖고 있어요. 왜 이 아날로그를 갖고 있냐? 상가를 가든 가서 이제 체킹해 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보여줘요. 아, 이거 보세요. 전류 올라가는 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크기를 봐요. 크기. 그러니까 자, 전류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바늘이 이 이상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하면서 이 지침으로 보여주는 게 효과가 좋거든요. 아날로그를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날로그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에도 겨우겨우 아날로그 테스트하기 보면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날로그가 편해요. 전기 기사가 수리할 때는 통했냐 안 통했냐, 잘렸냐 안 잘렸냐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항의 크기를 가지고 그렇게 논할 거 없어요. 누설 전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전기가 누설, 즉 감전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전련이 파괴된 것을 측정하는 것이 전련저항 측정계, 즉 메가 테스트하기라는 거예요. 메가 테스트하기. 메가 테스트하기만큼은 지금도 아날로그가 잘 나옵니다. 또 메가 테스트하기는요, 항상 아날로그를 전기기사는 제가 100% 가져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거는 우리 건물에서도 그렇고 이제 내가 뭐 야매로 어디 누전 가서 잡을 때도 상대에게 보여줄 때 누전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이렇게 하면 딱딱 붙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전이 됐을 때 쫙 붙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 아 이거 와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바늘 끝까지 올라가죠. 거의 다 올라가죠. 이러면 누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누전이 안 됐을 때 딱 재서 누전이 소거되면은 바늘이 거의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디지털 메가로 하면 이게 뭐 수치가 막혔는데 이놈의 수치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수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바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전이 됐을 때는 이제 아날로그로 누전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는 아날로그로 측정을 하고 1메가 이하로 떨어지면 1메가 이하로 떨어진 걸 가지고 지금은 1메가가 기준이죠. 1메가 이하로 떨어진 걸 가지고 누설 전류를 환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설 전류 환산시키면 내가 30mA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30mA가 안 나오면 누전 차단기가 안 떨어지지만 30mA가 넘어버리면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의 그냥 조용히 계산하는 부분이고 고객한테는 누전이 됐나 안 됐나만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성을, 수치의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일반적으로 가서 누전을 잡아줄 때는 디지털 계기가 필요 없고 아날로그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누전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디지털 계기는 우리가 직무고시를 하거나 뭐 자체 점검을 하거나 이런 수치 적어 놓으려고 하면 디지털로 해야 0.35 메가옴 하면 바로바로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하면 이거 대충 그냥 5메가옴, 3메가옴, 1메가로 넘어가면은 이게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검정기, 저압 검정기, 고압 검정기는 우리가 변전실에서 쓰지만 저압 검정기는 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무실에 여유 있는 공구 있으면 뭐 전기안전관리자가 좀 갖다 쓰잖아요. 뭐 그거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뭐 현장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사무실에서 내 걸로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만들어서 쓰시기도 하시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고. 그래서 전기기사님들이 되면 내가 지금 경험이 많이 없는 기사다 하면 이제 벤치를 가지고 전선 까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연습도 많이 해두시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늘겠지. 그런데 요즘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서 뭐 직무고시다. 저는 직무고시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 정확한 명칭은 직무고시 조항의 전기안전관리 규정
몇 조 조항에 의한 자체 전기 점검이에요. 자체 전기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전기 점검을 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이제 뭐 연차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뭐 반차, 연차, 월차인데 사실은 연차 점검 정도만 이제 정확하게 해서 서류 갖춰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누가 검사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직무고시다. 그러면 이 안전관리 규정하고 직무고시 자체 점검한 서류를 누가 검사합니까? 예, 검사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다 검사하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뭐 아파트 관리하든 뭐 호텔을 관리하든 공장을 관리하든 빌딩을 관리하든 간에 안전관리 규정도 갖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체 점검도 해보세요 하면서, 그런데 이제 검사하는 부분은 누가 하냐면 안전공사에서 하는데 다 하지 않고, 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정기검사 시에 불시가 아니고 정기검사 하실 때 와가지고 안전관리 규정 있습니까? 그리고 연차 점검한 서류 좀 봅시다. 봐요. 안전공사에서 보자고 한다고요. 보자고 하면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작성해 주셨다가 보여주면, 뭐 그분들이 뭐 무슨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대로 되고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으면 뭐 고발하겠습니까? 이렇게 좀 보완하시고, 이번에 좀 안 됐으면 기사님이 잘 모르시면 얘기하셔서 외부 점검업체라도 좀 맡기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이 직무고시 안전점검을 자꾸 하고 기계 뭐 안전관리자 제도도 막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럼 기계유지관리자 제도는 제가 오늘 논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기 안전관리자는 뭐 아예 생겼으니까 뭐 관계 없는데, 전기 안전관리자들인데 왜 자꾸 직무고시 점검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고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 그거는 왜 하느냐? 미친 거예요. 저희 때 안전관리자가 양성되는 거 하고 지금의 전기 안전관리자, 지금 30대 뭐 20대 그리고 전기 안전관리로 들어서시는 분들 경험이 없단 말입니다. 경험이. 건물 관리에 대해서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학교에서 한다고요? 아니면 학과가 있다고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기 학문을 하는 것이 그런 기관은 있지만 실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어디 폴리텍, 뭐 직업훈련원 이런 데서 한다고요? 그거 가지고는 뭐 택도 없어요. 전기공사 해서 막 배전하고 하는 교육기관들도 있죠. 그것도 거기서도 배우면 좋지. 배워서 배전전공, 송전전공에서 그렇게 가긴 가야 되죠. 그래도 가서 거기 가면 똘마니에요. 똘마니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해가가면서 경험 축적을 해야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기술자가. 그런데 저희 때는 바로 그냥 경험을 가서 실무 가서 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전기 기계나 이런 것들이 다 무식했어요. 무식. 아날로그, 계기, 아날로그, 아날로그. 요즘처럼 첨단화해서 전자적인 EOCR이라든가 전자적으로 많이 붙은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아파트에 스위치 하나만 해도 월패든지 뭐니 해가지고, 용어도 모르겠어. 막 그냥 누르면 틱틱틱 들어오는 거. 그럼 그게 좋냐? 안 좋지. 단순한 그냥 텀블러 스위치가 좋은데, 찍찍찍찍 터치 스위치 하면 고장나면은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그것 때문에 반불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좋게 만들었지만 사실 안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고, 그 다음 또 정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엔 정전이 너무 자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 복구하는 기술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처럼 안전을 많이 강요하면서 점검했습니까? 헬멧도 안 쓰고 그냥 헬멧이라는 건 옆에 구경도 안 해. 무슨 장갑을 제대로 무슨 전련 장갑을 껴요? 뭘 껴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냐? 인도나 어디 그런데 가끔 유튜브에 보면, 야, 헬멧도 없고 그 사람도 장갑도 없어. 장갑도 없이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거지. 80년대만 해도 그렇게 했고, 제가 하는 90년대만 해도 무식하게 했습니다. 무식하게. 그런데 지금은
공부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고 안전에 대한 법도 많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갖출 것도 다 갖출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는 다 갖춰졌는데 현장에서 정전이 됐다면 복전도 못 시키고 휴지도 못 내리고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조금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점검하는 것도 만들어서 자꾸 기사들한테 조금 신경도 쓰이고 강압적인 것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각심을 갖고 좀 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런 것까지 안 한다면 뭐 모르니까 경험 없으면 그냥 전기안전관리제 기사 따가지고 딱 들어가면 멍하고 있는 거지, 멍하니.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뭐 기사 따가지고 좀 수업 좀 하고 안전관리자 해라. 그래가지고 뭐 무제한도 뭐 4년, 2년씩 막 현장 경험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전기 품질이 좋아져 버리고 하니까 고장 나는 게 없으니까 갑자기 팡 고장 나면은 손도 못 대는 거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런 개인 공구를 가지고 어디에 기회만 있으면 야매로 고칠 수 있는 내가 다기능 기술자가 다방면의 기술자가 돼 보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얻고 싶어서 하는데 그런 기회조차 못 방법이 없어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시는데 벌써 막 해먹고 하는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광고 내는 거 있어요. 네이버에 블로그 만들어서 착 하면요. 누전술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내가 누전술이를 안 하니까 누전이 없는 것 같죠, 주위에.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누전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제 신경을 안 쓰니까 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관리하는 빌딩에서는 일이 엄청나게 정신없이 많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관리 안 하고 그냥 쭉 지나가면서 빌딩들 보세요. 뭐 고장난 것처럼 보입니까? 조용하잖아요. 조용해. 그런데 그 밑에서는 지금 안 조용해. 우리 집에만 전기 잘 들어오면 잘 들어오는 것 같지만 지금도 고장나서 갑자기 누전이라는 게 꼭 뭐 물로만 누전되는 거 아니거든. 기기 누전도 되고 오래돼서 기기가 타면서 안전기 누전도 나오고 뭐 꼭 물로 습기로 인해서 누전만 되는 게 아니라고. 등에 물 떨어져서 누전되고 화장실에서 습기로 인해서 누전되고 그다음 화장실에서는 뭐예요? 비데 같은 거 달아놓으면 비데에서도 누전되고 오만 데서 누전되는 겁니다. 외등에서도 누전되고 밖에 콘센트에서도 누전되고. 누전이 탁 되면 전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친 거지. 계속 떨어져 버리고 하면 구분 차단기가 다 되어 있지만 다 중요한 거예요. 냉장고에 연결되고 뭐에 연결되고 뭐에 연결되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선로 하나라도 누전돼서 못 쓰게 되면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갑갑한 거예요. 그러면 누전 수리를 하려고 오만 대를 알아보는 거는데 야간에 휴일에 뭐 주간이든 뭐든 누전됐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안 해주는 거야. 한전에서도 안 해줘. 전기공사에서 전화하면 아이 일도 바쁜데 누가 누전 잡으러 가요. 근데 누전 잡는 건 돈이 얼마 하느냐. 부르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 2024년 현재 시점으로 누전 전화 오면 얼마 받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요 기본 30만 원 불러야 돼. 30만 원. 예전엔 20만 원 불렀어. 아주 오래전에 10만 원 불렀어. 근데 30만 원 불러서 가가지고 바로 찾을 수도 있고 2-3시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누전 가는데 뭐 맨몸으로 갑니까? 기술자가 가잖아요. 출동하잖아요. 1-2시간만 가도 갔다 왔다 시간하고 거기서 하면 한나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기사 일당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하루 날리는 거예요. 야간에 가든 뭐 야간은 또 할증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장비를. 이 장비만 갖고 가냐고. 사다리도 갖고 가야죠. 차도 끌고 가야지. 이야, 가서 그냥 5만 대 다 뜯어봐야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고쳐지면 나중에 고쳐지면은 요만한 게 문제야. 아이가 이것 때문에 돈 못 준다고? 아니지. 과정이라는 거지. 모든 수리는 과정입니다. 과정. 거기서 뜯었다 뭐 했다 이 과정이요 30만 원보다 50만 원 줘도 안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100만 원 줄게 할게. 100만 원 줄게. 살려주세요. 그런 데도 있어요.
딱 하는데 다 고쳐지면 마음이 아니 또 우리가 똥 누기 전하고 뭐 누기 후 뭐 무슨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틀려져 버리는 거야. 급할 때는 그랬다가 딱 해결해 주니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참 이런 분들 뭐 미워 얄미워요. 우리가 수리를 해보면 수리의 결과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과정이라는 게 나와요. 과정.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으니까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자꾸 테스트하기를 어떤 거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거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아 고장도 안 나. 그러면 커피 먹고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늘겠습니까? 안 늘잖아요. 저는 월급 받고 전기기사로 기본 일을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쇼츠도 보고 놀러도 가고 연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아 이거 내가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편한데야. 하루 종일 자? 일 없어? 자? 퇴근해? 한 달 동안 그렇게 할 때도 있어. 한 달 동안요 가가지고 그냥 놀고 퇴근하고 그렇게 해서 월급 받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장점이 건물 관리의 장점이 좋은 점도 있으니까 땅이 주는 돈을 받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실컷 노는데도 놀고 뭐 300만 원씩 막 주고 하잖아요. 한 달 동안 내내 놀 때도 있다니까. 놀 때도 그런 건물이 있어요. 뭐 다 바쁜 줄 압니까? 논다고 노는 건 아니죠. 대기 근무잖아요. 간헐적으로 출동 왔다가 좀 대기했다가 출동했다가 야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려면 계속 뭐 일이 있든가 야매로도 좀 해먹을 수 있는 기술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나를 준비시켜야 된다. 나를 준비시켜야 돼. 나의 기술을 다방면으로 좀 준비시키는 이런 준비 자세를 좀 기사님들이 좀 가져보시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잘 모르시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드라 TV를 봐야 되겠지. 이드라 TV.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삶에 도움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